세자빈 민씨, 중전이 되기까지의 숨겨진 투쟁. 조선시대 미모와 지혜를 겸비한 민씨가 세자빈으로 간택되며 시작된 위험한 궁중 생활. 화려한 궁궐 뒤에 숨겨진 치열한 권력 다툼과 음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녀의 고독한 투쟁이 시작됩니다. 세자와의 사랑을 지키며 정적들의 위협을 이겨내고 마침내 중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알려지지 않은 민씨의 비밀스러운 여정.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한 여인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숨겨진 로맨스를 오감을 자극하는 생생한 묘사로 만나보세요. 세자빈 간택식에서 운명적 만남을 가진 민씨와 세자. 조선 영조 39년 데뷔전의 지시로 세자빈 간택이 시작되었다. 민보건은 거울 앞에 앉아 마지막 단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하얀 피부는 달빛처럼 빛났고 가녀린 몸매는 비단 한복 속에서 더욱 돋보였다. 아가씨, 이 비녀를 꽂아드리겠습니다. 오랜 유모가 다가왔다. 유모님, 내 정말 간택될 수 있을까요? 민보건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다. 유모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걱정 마세요. 아가씨처럼 아름답고 지혜로운 분이 없습니다. 민보건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움은 단지 도구일 뿐 진정한 권력은 지혜에서 나온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간택장으로 향하는 가마 안에서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은 단순한 혼인이 아닌 권력의 게임이었다. 노론 가문의 딸로서 그녀의 책임은 무거웠다. 간택장에 도착하자 긴장이 그녀의 몸을 감쌌다. 화려한 병풍과 등불 사이로 세자와 대신들이 보였다. 그녀는 우아하게 걸음을 옮겼다. 부드러운 허리의 움직임, 나긋한 목선의 각도, 모든 것이 계산된 아름다움이었다. 세자 앞에 무릎을 꿇자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다. 25의 세자는 예상보다 더 매력적이었다. 깊은 눈빛, 단단한 턱선, 특히 그의 입술은 미묘하게 감각적인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라. 세자의 목소리는 깊고 따뜻했다. 민보건이 고개를 들자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욕망의 불꽃을 읽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강렬한 시선이었다. 내시를 쓸 줄 아느냐? 세자가 물었다. 민보건은 오랜 학습으로 단련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전화 부족 하나만 익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마음을 시로 표현해보거라. 민보건은 잠시 생각한 후 맑고 깊은 목소리로 읊기 시작했다. 봄바람에 홀로 서니 꽃잎처럼 떨리는 마음이여. 그대의 눈빛에 녹아내리는 내 몸은 강물처럼 흐르고 싶어라.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그녀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것은 겸손한 듯 보였지만 사실은 세자가 그녀에게 더 집중하도록 만드는 전략이었다. 세자는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였고 그의 눈빛이 변했다. 간택식이 끝나고 별실로 안내된 민보건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 가문의 아가씨. 놀라 돌아보니 세자의 측근 내관이 서 있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작은 비단 주머니를 건넸다. 세자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주머니 안에는 금으로 만든 작은 매화 비녀와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를 펼치자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대의 눈빛은 천마디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한다. 오늘 밤 동궁원에서 그대를 기다리겠소. 민보건은 편지를 급히 품에 숨겼다. 내관은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다. 그날 밤 민보건은 조심스럽게 후원으로 향했다. 달빛 아래 매화나무 아래 세자가 서 있었다. 그는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그 위엄은 여전했다. 올 줄 알았소. 세자가 미소 지었다. 민보건은 깊이 절을 올렸다. 전하의 부름에 어찌 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자는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길에 민보건의 온몸이 긴장했다. 형식적인 말은 필요 없소. 그대가 내 세자빈이 될 것임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소. 그의 말에 민보건의 뺨이 붉어졌다. 세자의 손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손길에 얼굴을 기댔다. 세자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입술을 부드럽게 쓸었다. 그대의 입술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부드럽구나. 세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민보건의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세자의 얼굴이 그녀에게 가까워졌고 그들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그녀는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감각을 느꼈다. 궁궐에 첫 발을 들인 민씨, 차가운 시선과 첫 위기. 한 달 후 민복원은 정식으로 세자빈에 책봉되어 궁으로 들어왔다. 화려한 가마에서 내린 그녀는 처음으로 이 거대한 권력의 중심을 실감했다. 높은 담장, 붉은 기둥, 그리고 사방에서 그녀를 향한 차가운 시선들. 세자빈 마마 이쪽입니다. 나이든 상궁이 안내했다. 민복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다. 그녀는 궁중 복장의 무게를 느꼈다. 두꺼운 비단, 화려한 장신구, 그리고 높은 비녀가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은 당당했다. 저기 오는 이가 새 세자빈이라더군. 궁녀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예쁘긴 하네. 하지만 권력 때문에 세자빈이 된 것 아닌가. 곧 세자의 관심도 식을 거야. 전부 정치적 결혼일 뿐이니. 민복원은 귀를 닫고 계속 걸었다. 그녀는 이미 이런 시선들을 예상했다. 동궁의 처소에 도착하자 세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공식적인 예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뜨거웠다. 세자빈 마침내 그대가 왔구나. 세자가 말했다. 민복원은 깊이 절을 올렸다. 전하를 모실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궁녀들과 내관들이 물러간 후 세자는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가까이 끌어당겼다. 두 사람의 체온이 서로에게 전해졌다. 한 달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 세자가 속삭였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복원이 대답했다. 세자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지만 강했다. 민복원은 그의 품에 안겨 향긋한 남자의 채취를 맡았다. 꿀과 청송의 향기가 그녀의 감각을 일깨웠다. 몇 번이나 그대를 꿈꾸었소. 세자의 음성이 깊어졌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목선을 따라 입술을 내렸다. 민복원의 숨이 가빠졌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쇄골에 닿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신음을 흘렸다. 세자의 손이 그녀의 저고리 끈을 풀기 시작했다. 그대는 이제 나의 것이오. 전하, 민복원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때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급히 몸을 떼어냈고 민복원은 서둘러 운매무새를 바로 했다. 들어오시오. 세자가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대신 한 명이 엎드려 절했다. 전하 왕대비 마마께서 지금 세자빈 마마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세자의 표정이 굳었다. 왕대비는 소론 파벌의 중심이었고 민씨 가문의 노론 세력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지금 가겠소. 세자가 대답했다. 대신이 물러나자 세자는 민복원의 손을 잡았다. 조심하시오. 왕대비는 그대를 시험할 것이오. 민복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운매무새를 정돈했다. 세자의 손길이 남긴 열기가 아직 그녀의 피부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정치적 전장으로 나아가야 했다. 왕대비의 처소로 향하는 길, 민복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호했다. 왕대비의 방에 들어서자 차가운 기운이 그녀를 감쌌다. 왕대비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다른 궁녀들이 늘어서 있었다. 세자빈, 왕대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대가 세자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오. 민복원은 깊이 절을 올렸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왕대비가 손짓하자 젊은 궁녀가 차를 가져왔다. 이 차를 마시게 내가 특별히 준비한 것이오. 민복원은 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왕대비의 눈빛에서 위험을 느꼈다. 차에 뭔가 타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감사합니다만 방금 세자와 차를 마신 터라. 민복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왕대비의 얼굴이 굳었다. 내 권유를 거절한다는 것이오.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민복원은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차를 거절하면 무례함이 될 것이고 마시면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그때 그녀는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을 따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차를 들어 한 모금을 마신 척하면서 실제로는 입술만 적셨다. 그리고 마치 감동한 듯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이렇게 귀한 차를 내려주시다니 대비마마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왕대비는 잠시 그녀를 관찰하더니 미세하게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대의 집안은 정치에 깊이 관여해왔소. 궁중에서는 그런 태도가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대비마마. 민복원은 고개를 숙였다. 처소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다리가 후들거림을 느꼈다. 첫날부터 그녀의 목숨을 노리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세자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어떻게 되었소? 왕대비가 무슨 말을? 민복원은 갑자기 그에게 달려가 안겼다. 그녀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전하, 제가 두렵습니다. 세자는 그녀를 강하게 안아주었다. 두려워 마시오. 내가 당신을 지키리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고 깊은 키스를 나누었다. 그들의 입술이 만나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세자의 손이 그녀의 등을 따라 내려가며 저고리 끈을 풀기 시작했다. 세자와의 은밀한 미래, 깊어가는 사랑과 정치적 갈등. 세자빈 책봉 후 2달 밤이 깊어진 동궁. 민복원은 촛불 하나만 켜둔 채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세자가 선물한 매와 비녀가 들려 있었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외롭게 했다.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군요. 문이 열리며 세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복원은 황급히 일어나 절을 올리려 했지만 세자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이 늦은 시간에 그런 형식은 필요 없소. 세자의 손길이 그녀의 어깨에서 등을 타고 내려갔다. 전하, 민복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자는 그녀를 창가로 다시 이끌었다. 비소리가 아름답소. 마치 그대의 목소리처럼. 민복원은 세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욕망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지난 2달간 그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었다. 왕대비와 여러 대신들의 감시 때문에 사적인 시간을 갖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동안 그대를 보고 싶었소. 세자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매일 밤 꿈에서 그대를 찾았소.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자 민복원은 자신의 몸이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호흡이 가빠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저도 전하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민복원이 속삭였다. 세자의 입술이 그녀의 것을 찾았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키스였지만 곧 그들의 욕망이 깊어졌다. 세자의 손이 그녀의 저고리 끈을 풀기 시작했고 민복원은 그에게 몸을 맡겼다. 그대는 내 운명이오. 세자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의 옷이 하나둘 벗겨지며 달빛 아래 그녀의 하얀 피부가 드러났다. 세자의 손길이 그녀의 몸을 탐험하자 민복원은 달콤한 신음을 흘렸다. 전하, 그녀의 목소리는 욕망으로 떨렸다. 세자도 옷을 벗고 그녀를 침상으로 이끌었다. 그들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민복원은 온 세상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들의 움직임은 점점 빨라졌고 방 안은 두 사람의 숨소리와 신음소리로 가득 찼다. 절정의 순간 세자는 그녀를 꼭 안았다. 그대를 사랑하고 보거나.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른 것이었다. 민복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전하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서로 안긴 채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 빗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을 채웠다. 왕대비께서 그대를 여전히 탐탁지 않게 여기시오. 세자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민복원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저를 지켜보는 눈과 귀가 있음을 느낍니다. 노론과 소론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그대가 위험할까 두렵소. 세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민복원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전 두렵지 않습니다. 전하와 함께라면. 세자는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내가 언제나 그대를 지키리라 약속하오.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하오. 궁궐은 독사가 가득한 곳이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급히 몸을 일으켰다. 세자는 재빨리 옷을 주워 입었다. 누군가 오는 것 같소. 내일 다시 오겠소. 세자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입술에 짧은 키스를 남기고 밀실 통로를 통해 사라졌다. 민복원은 허겁지겁 옷을 갖춰 입고 침상을 정리했다. 문 밖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랑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구나.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세자빈 자리를 위협하는 정적들과의 첫 대립. 세자빈 마마 데뷔전에서 불러오셨습니다. 이른 아침 상궁의 목소리에 민복원은 잠에서 깼다. 그녀는 서둘러 일어나 단장을 마쳤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어제 밤 세자와의 열정적인 시간이 떠올랐다. 그녀의 뺨이 붉어졌다. 데뷔전으로 향하는 길 그녀는 긴장했다. 왕대비를 만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검열당하는 기분이었다. 데뷔전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왕대비 옆에는 한 젊은 여인이 앉아 있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그녀는 민복원과 비슷한 또래로 보였다. 세자빈 들어오시오. 왕대비가 말했다. 이분은 예빈 김씨요. 곧 세자의 후궁이 될 분이요. 민복원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표정 관리에 모든 힘을 쏟았다. 반갑습니다. 예빈 김씨. 김 씨는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세자빈 마마, 오랫동안 뵙고 싶었습니다. 왕대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두 여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예빈은 소론의 핵심 가문 출신이요. 세자와도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지. 이것이 그녀를 향한 첫 번째 공격이었다. 세자빈으로서 민복원의 지위를 위협하고 세자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시도였다. 내일 세자의 탄신을 기념하여 연회를 열 것이요. 예빈이 특별히 춤을 선보일 예정이요. 왕대비가 말했다. 민복원은 고개를 숙였다.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방을 나서는 순간 예빈 김씨가 그녀를 따라왔다. 세자빈 마마,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두 여인은 정원으로 향했다. 가을 나무들 사이 그들은 마주 섰다. 세자빈 마마, 무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김씨가 말했다. 세자와 저는 오래전부터 서로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궁에 들어오기를 세자께서 직접 요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민복원은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군요. 세자를 위해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김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닙니다. 언젠가 세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겁니다. 모든 일은 하늘의 뜻대로 되는 법입니다. 민복원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두 여인의 눈빛 속에는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닌 세력 다툼의 시작이었다. 처소로 돌아오는 길 민복원은 땀에 젖은 손바닥을 꽉 쥐었다. 그녀는 이미 예상했지만 상대가 이렇게 빨리 나타날 줄은 몰랐다. 세자빈 마마, 세자의 측근 내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세자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민복원은 서둘러 동궁으로 향했다. 세자는 그녀를 보자마자 문을 닫고 그녀를 품에 안았다. 들었소? 왕대비께서 세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네, 예빈 김씨를 만났습니다. 민복원이 대답했다. 세자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요청한 것이 아니오. 이건 모두 왕대비와 소론 대신들의 계략이오. 알고 있습니다, 전하. 민복원은 그를 안심시켰다. 내 마음은 오직 그대에게만 있소. 세자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민복원은 그의 품 안에서 위안을 찾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하지만 저는 아직 왕자를 낳지 못했습니다. 김씨가 먼저 아들을 낳는다면 세자는 그녀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오. 내가 방지하겠소. 그의 입술이 그녀의 것을 찾았고 그들은 다시 한번 열정에 빠져들었다. 옷이 바닥에 흩어지고 민복원은 세자의 강한 품에 안겼다. 그들의 몸이 하나 되는 순간 그녀는 모든 두려움을 잊었다. 잠시 후 그들은 침상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세자의 손이 그녀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곧 그대가 내 아이를 가질 것이오. 그러면 아무도 그대의 자리를 위협할 수 없을 것이오. 민복원은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다. 세자의 병과 민씨를 향한 독살 음모,
위기 속 반전. 세자빈 책봉 1년 후 궁궐의 긴장이 감돌았다. 세자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린 것이다. 민복원은 세자의 침소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의관들이 안에서 진찰 중이었고 왕과 왕대비도 그 자리에 있었다. 세자빈 마마. 예빈 김씨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김씨는 이제 공식적으로 세자의 후궁이 되어 있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자께서는 원래 몸이 약하셨으니까요. 그 말 속에 숨겨진 비아냥을 민복원은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고맙습니다, 예빈. 당신의 걱정도 크시겠군요. 마침내 의관들이 나왔고 민복원은 안으로 들어갔다. 세자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그를 본 순간 그녀의 심장이 아팠다. 전하, 그녀는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세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보거나 걱정하지 마. 곧 나아질 것이오. 하지만 그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세자는 거의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다. 궁중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의관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한밤중 민복원은 자신의 처소에서 초조하게 걷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신뢰하는 나인이 급히 들어왔다. 마마,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나인은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추었다. 세자의 약에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복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이오? 예빈 김씨의 몸종이 약에 무언가를 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인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왕대비의 측근 상궁이 관여했다고 합니다. 민복원은 충격에 빠졌다. 이것은 상상 이상의 위기였다. 그녀는 재빨리 생각했다. 직접적인 고발은 증거 없이는 위험했다. 그녀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내 몸종을 불러주오. 민복원이 명령했다. 그리고 내 서랍에서 비단 주머니를 가져오시오. 그날 밤 민복원은 자신의 침소에 왕을 초대했다.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세자의 생명이 위급했기에 왕은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세자빈,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인가? 왕이 물었다. 민복원은 깊이 절하고 비단 주머니를 내밀었다. 전하, 이것은 제가 태국 사신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약초입니다. 세자의 병에 효험이 있을 것입니다. 왕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의관들도 손을 놓은 상황인데. 전하, 민복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자가 단순히 병이 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고의로.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직접적인 고발 대신 그녀는 의관들이 세자의 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그리고 자신의 약초가 해독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왕은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조고 당신의 약을 써보겠소. 다음 날 민복원은 직접 세자의 약을 관리했다. 그녀는 자신의 약초를 넣고 누구도 약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놀랍게도 이틀 만에 세자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어떻게 된 일이오? 세자가 기력을 되찾자 물었다. 민복원은 그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을 설명했다. 세자의 눈에 분노가 서렸다. 그렇다면 내 병이 단순한 병이 아니었다는 말이오? 네, 전하. 민복원이 속삭였다. 하지만 이제 괜찮으세요. 세자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내 목숨은 위험했을 것이오. 내가 반드시 갚겠소. 일주일 후 세자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예빈 김씨와 왕대비의 측근 상궁이 갑자기 궁 밖으로 추방된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세자의 복수라는 것을 모두 짐작했다. 민복원의 처소에서 세자는 그녀를 뜨겁게 안았다. 그대는 내 목숨을 구했소. 이제 아무도 그대를 해치지 못할 것이오. 그들의 입술이 만나고 민복원은 세자의 옷을 하나씩 벗겨냈다. 그녀의 손길이 그의 가슴을 어루만졌다. 제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어요. 세자는 그녀의 저고리를 풀며 속삭였다. 오늘 밤 우리 아이를 만들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그들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 죽음의 위협을 이겨낸 후 그들의 결합은 더욱 강렬했다. 민복원은 세자의 품에 안겨 그의 모든 움직임에 화답했다. 그녀의 신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세자의 거친
숨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간지럽혔다. 절정의 순간 민복원은 확신했다. 이제 그녀의 자리는 누구도 위협할 수 없을 것이다. 중전의 자리에 오른 민 씨, 새로운 시작과 권력의 맛. 만세, 만세, 만세. 영조의 승하 후 세자는 왕위에 올랐고 민복원은 중전의 자리에 올랐다. 궁궐 앞마당은 축하하는 백성들로 가득 찼다. 민복원은 화려한 중전의 예복을 입고 옥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내면에는 승리의 기쁨이 차올랐다. 책봉식이 끝나고 그녀는 자신의 새 처소로 향했다. 이제 그녀는 궁궐에서 가장 높은 지위의 여인이었다. 나인들이 그녀의 예복을 벗기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혔다. 중전마마 축하드립니다. 그녀의 오랜 나인이 말했다. 민복원은 미소 지었다. 고맙구나. 긴 여정이었지.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자빈이 된 지 7년, 그 사이 그녀는 두 왕자와 한 공주를 낳았다. 예빈 김씨는 결국 아이 하나 없이 궁을 떠났고 왕대비는 영조의 승하 전 세상을 떠났다. 모든 장애물이 하나씩 사라지고 마침내 그녀는 목표에 도달했다. 중전마마, 내관이 들어와 절했다. 전하께서 오셨습니다. 민복원은 급히 일어났다. 이제 세자가 아닌 왕이 된 그가 들어왔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중전, 왕이 다가왔다. 드디어 그대와 내가 이루고자 했던 꿈이 이루어졌소. 민복원은 미소 지었다. 전하, 모두 전하의 덕분입니다. 왕은 그녀의 손을 잡고 가까이 당겼다. 아니요, 이것은 우리 둘의 공이요. 그대의 지혜와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요. 그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오늘 밤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오. 민복원은 그의 품에 안겼다. 전하 원래 전하의 것이었습니다. 왕은 그녀의 목선을 따라 입술을 내렸다. 이제 아무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소. 이제 그들은 단순한 세자와 세자빈이 아닌 조선의 왕과 중전이었다. 그들의 결합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가졌다. 왕의 강한 손길이 그녀의 몸 곳곳을 어루만졌다. 민복원은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닌 권력의 결합이었다. 그녀의 신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왕의 거친 숨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간지럽혔다. 중전, 나의 중전. 왕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속삭였다. 절정의 순간 민복원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떠올렸다. 간택식에서 처음 만난 순간부터 위기와 시련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여정.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침상에 누운 채 그녀는 왕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다. 전하,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왕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대와 내가 함께 이룰 조선은 이전과 달라질 것이오. 더 강하고 더 현명한 나라가 될 것이오. 민복원은 미소 지었다. 그 꿈을 함께하겠습니다, 전하. 궁궐 밖에서는 축하 행렬이 계속되고 있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민복원은 이제 단순한 노론 가문의 딸이 아닌 조선의 중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손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첫 번째 중전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다. 내명부를 정비하고 왕실의 여러 행사를 계획했다. 그녀의 모든 결정은 이제 나라의 운명에 영향을 미쳤다. 중전마마, 새로 들어올 궁녀들의 명단입니다. 상궁이 문서를 내밀었다. 민복원은 그것을 받아들며 생각했다. 이제 내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구나. 권력의 맛은 달콤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공정하고 현명한 중전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저녁이 되자 왕이 다시 그녀의 처소를 찾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의 품에 안겼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두 사람의 운명적 결합이었다. 중전, 나는 그대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알았소. 그대가 내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왕이 속삭였다. 민복원은 미소 지었다. 전하, 저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만남이 운명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손길이 다시 한번 서로의 몸을 탐험했다. 이제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당당히 빛 속에서 꽃피울 수 있었다. 민복원, 이제는 중전이 된 그녀는 생각했다. 세자빈으로 시작한 이 여정이 이제는 중전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데뷔로 이어질 것이다. 그녀의 앞에는 더 넓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세자빈 민씨 중전이 되기까지의 숨겨진 투쟁은 어떠셨나요? 화려한 궁궐 뒤에 숨겨진 욕망과 권력 다툼, 그리고 한 여인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을 담았습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의 기록만 남기지만 그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비밀과 열정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 특히 궁중 여인들의 생존 방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치열했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조와 의빈, 성씨 금지된 사랑의 고백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세자 시절 정조와 그의 비밀스러운 첫사랑 이야기를 오직 저희 채널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더 듣고 싶은 역사 속 로맨스 이야기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밤이 오늘 이야기만큼 뜨겁고 감미롭기를 바랍니다.